새빨간 사춘기. 예, 안녕하세요. 질풍노도 2017 우리의 선택 뇌빨간 사춘기 뇌만 섹시한 남자 뇌상남입니다. 레드선 사춘기 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계산서가 날라왔어요? 네, 어마무시한 계산서가 왔죠. 네네. 1조 1,300억이라고 계산되죠. 뭐 이게 끝일까 과연 싶은 것도 있고요. 일단 뭐 사드 배치가 지금 됐다고도 볼 수 없고 여전히 지금 대선에서 아주 핫한 이슈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제 정권 공백기고 그 대선은 불과 뭐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사드를 끌고 와서 이게 하여튼 강제로 갖다가 꽂아만 놓고 계산서를 던진 거죠. 트럼프가. 뭐 도둑놈이죠. 1조 1,300억. 1조가 얼마야? 그러니까 1조라고 하는 게 별로 우리가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기본 뭐 최준실 씨 뭐 개인 재산 숨겨놓은 게 뭐 조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1조 얼마인지 감이 안 오는데 누가 이렇게 썼더라. 9,999억에 1억이 더 있어야 1조라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얼굴 본 사람들 실제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도 재산이 1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1조면 1억이 만장. 그죠? 3억짜리 아파트를 치면 아파트 3,000채. 네. 네. 그럼 웬만한 아파트. 근데 나는 이게 1조가 비싸다 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드를 갖고 지금 시기에 사실 누가 쌓이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합의 내용. 근데 이제 한국 국방부도 확인도 안 해주는 거고. 근데 또 이런 거잖아요. 김관진은 작년에도 알고 있었다. 사드 가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뻔뻔하게 앞으로 재협상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난 협상 결과에 준해서 할 것이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거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합의문을 본 적도 없고요. 이 계산서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또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지도 않은 거야. 어떤 곳에도 어떤 하여튼 합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지금도 굉장히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지금 어쨌든 대선 국면에 그리고 우리가 촛불까지 들어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몰아낸 지금 한국의 환경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사드를 배치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지금 빨리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지금은 황교안 체제. 박근혜가 지금 서울구치소 들어갔지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의 박근혜 정권의 이제 손과 발들이 그대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5월 9일에 정권 교체가 되면 큰일이니까 그 전에 모든 걸 다 하자라고 내용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5월 9일에 투표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4월 26일 날 사드 2기를 한 발사대랑 이런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고 4월 30일 날은 어쨌든 유조차가 들어가겠다고 온 거야. 유조차 2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막 차로 막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유조차 앞을 길을 막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유조차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덩치가 큰 이런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닝이 한 대 서 있었어. 그 차 길 가운데. 봤어요. 거기 어린이 애기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운전석인데를 망치로 깨가지고 경찰이 깨고 그 사람 끌어내고 그 안에 어린이도 있다는데 그걸 차량을 탈취해서 가고 그 끌려나온 그 운전자분은 울면서 막 거의 실신하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셔가지고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앰뷸런스 실려가셨잖아. 네, 그분이 무슨 뭐 결사대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왔으면 애를 데리고 왔겠어요. 제 생각에 그냥 반대해야 되니까 빨리 긴급하게 주민들 모이라고 하니까 여기 들쳐고 오셨다가 상황상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들이 있는데 창문을 깨서 끌어내고 이게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왜냐하면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적으로 합의되거나 사실 정치권에서도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사안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 공권력들이 망치 들고 차 깨고 사람 끌고 내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용역 깡패 구사대를 봤어요. 그걸 감히 그 국민들을 지키는 공권력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또 그 미군들은 차 안에서 웃고 있고. 야, 미선이 효순이를 정말 반복되는 것 깔아 같아요. 죽였던 미군들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무죄 판결 맞자마자 엄지 치켜들면서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했던 미군들이 여전히 야, 미군 그 군용 트럭에 앉아서 어떻게 막 동영상 촬영하고요. 우리 공권력이 막 주민들 막고 주민들 울부짖는 모습 이런 것도 동영상 촬영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 정말 너무 분노스러웠고 아, 이 땅에 정말 인천에 45년 9월 달에 인천에 첫 상륙할 때 미군의 모습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령군 포고령을 들고 왔던 그 미군의 모습 그대로 2017년 그 웃음은 처음 보는 웃음이 아니죠. 저도 몇 번 봤던 웃음인데. 아, 저는 정말 녹음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또 밤새 4개를 더 집어넣겠다고 지금 엠바고 풀려갖고 뭐 언론에서 얘기를 귀뜸을 해줬잖아요. 성주로 지금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건 어쨌든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꼭두각시 정권에서 합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불가역적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다 하려는 이런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알박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도 중국을 더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언제 ICBM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도 내몰릴 수 있는 거죠.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됩니까? 지금 그쪽도 어차피 돈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돈 누가 내냐. 이게 바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 네가 내라 이런 거고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라고 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누굴 찍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미국이 내라 그러면 돈을 내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니 당신네들이 뭐하러 가져왔냐 그럴 거면 라고 이제 할 말은 하는 이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번 대선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그 차량 안에 앉아있던 미군은 웃으면서 영상을 찍었지만 그 미군의 지휘관들, 윗부대들은 아마 잠이 제대로 안 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가 웃으면서 영상을 찍었으면 이것이 이제 설사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이른바 반미투쟁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단순히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위에 군림한다는 건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황교안 대행 체제 위에 군림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민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면 저는 사드 청구서 1조 원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절대 못 냅니다. 1조 원. 1조 원에 전 1원도 낼 수 없습니다. 네네. 이건 1억을 내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거고 왜 지들이 필요하다고 갖다 박아놓겠다고 하는 건데 사드 전면 무효화. 거기에 합의한 국민도 없고 일단 저는 뭐 최근에 미국이 하는 짓거리들로 봐서는 쫓겨나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예요. 마이크 폼페오 미국 CIA 국장이 지난 주말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오 국장은 이병호 국정원장,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과 잇따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A 샤가 드디어 또 왔어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한국에 극비리에 왔대는데 극비리에 왔다라는 정보는 누가 흘리는 거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극비리에 왔는데 누가 자꾸 흘려. 극비롱이 아닌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온 거지 이거는. 그죠. 네.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취지가 뭐냐. 네. 몰래 왔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아마 폼페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폼페오 누구 만났어요? 국정원장 만난 걸로 보여지고 본인은 정치권은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치권을 갖고 노는
갖고 노는 애들 있잖아. 조작원. 네. 여기를 만난 거지. 그리고 현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만났대. 근데 현 청와대 사실 실존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김관진이겠지 아무래도. 현 청와대에 뭐 미국 쪽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네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한 얘기할 때 이러거잖아. 야 이거 비밀인데 이거 꼭 너만 알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해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지. 그럼 이 비밀리에 이거 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왔다. 너네 내가 무슨 얘기 하나 잘 들어. 뭐 이런 거지. 모두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한국에 무슨 뭐 소고기 팔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국정원장이랑 청와대 고위급이라는 김관진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와서 그냥 탐문이나 하고 다음 정부는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러. 우리 국정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탐문을 하기에는. 그치. 그러고서 그거 분석하고 그러면 다음 정부는 그러면은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대북 관계 어떨 것 같아? 를 이병호하고 김관진한테 물어봤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위치가 그걸 물어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어차피 국민들의 정서랑 표심이랑 이런 거는 촛불만 분석해도 미국도 이미 다 알아요. 그 미국에 대한 감정도 다 알아. 뭐 근데 우리가 추측하건데 이런 게 더 쉽겠죠. 얘들아 형이 왔어. 형이 뭐 하나 얘기해줄게. 그런 거지. 만약에 이런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니네 참고해. 이런 정도 얘기를 해주려는 올 수 있단 말이죠. 와서 그 쫄병들한테 야 형한테 뭐 얘기 좀 해줘라. 뭐 소스 좀 줘라. 이런 거 들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미국의 샤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조직이 아니야. 그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도 뭐 이런저런 건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는 또 안심을 시켜주고 교환아 쫄지 말고 사드 쭉쭉 해라. 형이 다 생각이 있다. 형은 니네를 버리진 않아. 이런 거 있잖아. 잠깐 버리는 제스처는 취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너의 손을 놓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형을 의심하지 마. 뭐 이런 거라든가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자 이런 거고요. 근데 CIA는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해방 전국에서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도희 같은 경우에도 CIA가 만든 거죠. CIC 백의사 단원이었고 그리고 덜레스라는 CIA 그때 국장이 퇴임 후에 자랑했죠. 자랑을 한 바가 있어요. 자기가 임기 동안에 가장 해외에서 했던 작전 중에 가장 최고로 평가하는 것,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한국의 5.16 쿠데타였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우리 보수 세력들은 5.16 쿠데타를 우리 박정희 장군이 성공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덜러스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바도 있고 그런 CIA가 뭐 지금이라고 갑자기 손 씻고 그냥 고유의 정보나 수집하고 다니고 이럴 거라고 전혀 한국에 관광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의외로 조금 얘기를 바꾸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이제 뭐 평양에 대해서 만나면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한미동맹 그러면 껍벅 죽잖아요. 게다가 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홍준표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칼빈스노 함상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겠다고. 항공모함 함상에서 그런 뭐 전투기 타고 가서 거기서 내리겠다는 거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으면 이제 폼페오 이 CIA가 보기에는 얼마나 이제 골 때리겠습니까 지금 이거. 자들 어떻게 말을 좀 해줘야겠는데. 지금 이 판이 지금 어떤 판인지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정세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방문한 걸 수도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해명. 아까 북의 지도자를 만나면 영광이겠다. 니들 우리가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의 보관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은 이런 거야라는 식의 그런 설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차피 트럼프를 그런 인물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이날은 뭐 죽여야 될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다가 부시 비슷하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은 뭐 만나면 영광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의 어떤 평화와 이런 것들을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쵸. 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이 발언 이후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야 핵실험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ICBM 날렸어? 오씨 전쟁이야. 이걸로 또 확 바꿀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발언 하나에 또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여튼 미국은 어쨌든 이병호, 김관진 등 어쨌든 그 박근혜 정권의 잔존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본인들이 관리하고 그 돌봐야 될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북한 지도자를 만나면 영광인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했는데 사실 이걸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얘기하면요, 이거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북의 주민들이 북의 지도자를 생각 외로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거의 아마 그런 식의 라는 발언이면 말에도 감옥 가요. SNS에 타이핑이 제 끝나기도 전에 네. 국정원이 긴급체포 예전 넣고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해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와 유사한 말만 해도 대동강물이 막다만 해도 잡혀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보수 세력들이 뭔가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진정한 동맹 관계를 아니, 위해서라면 나 이제 반항할 거야. 뇌빨간 사춘기. 바른정당이 도대체 얘네들은 왜 분당을 했던 거지? 아니 왜 분당을 해갖고 나갔다고 또 합치고 이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장또라이 집단들 진짜 이거 내가 정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것조차도 근데 안 나는 되는 거야. 얘네- 친박 비박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의 DNA대로 갔다고 생각해 나는. 그 장재현 의원이 또 그게 영상이 떴더라고요. 저 기억이 나는 그 영상인데 예전에 그 유모차 엄마들이랑 이제 설전을 하는 영상인데 굉장히 고압적이고 진짜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수 없었거든요. 그런 장재현 의원이 좀 그 박근혜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마치 정의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이미지를 약간 바꿔 나갔잖아요. 예, 그때도 저는 진짜 와, 쟤 그런 애 아닌데 진짜 표독스럽고 이런 사람인데 너무 답답하다 했는데 또 뻔히 이렇게 또 자기네들 DNA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여튼 그랬고 거기 또 철면피. 어제 밤이었죠? 밤 사이에 국회에서 모인 거예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네. 예, 모였고 그 자리에 또 홍준표가 직접 갔어. 이건 무슨 정치적 도의도 없고 뭐도 없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분당해가지고 딴 살림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돼지 발정지에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 지금 박근혜 사면하겠다는 거를 아예 홍준표가 요새 대통령 마다 되면 얘기하고 다녀요. 박근혜를 사면할 수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그거에 발끈해 갖고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이거 우리는 친박이 아니다 이러고서 나왔던 딴 사람 차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홍준표 지지하면 자기는 뭐가 되냐 제 생각에는 말이야. 요즘 이런 생각 들어요. 바른정당 사람들이 그때 새누리당 안에 있을 때 박근혜가 날아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이상한데? 그죠? 왜냐면은 절대 권력자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날아가나? 혹시 미국이 박근혜를 버렸나? 저희들이 정세 토론하듯이. 네네, 그죠. 그래서 하면 이건 아닌 게벼 해가지고 이제 따로 살림을 차릴 수가 있죠. 네. 근데 왠지 유승민 대선을 줄 알고 바른정당을 차려가지고 유승민 대선 주자 했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유승민 요번에 토론회 하면서 나왔잖아요. 말투만 스마트할 뿐이지 내용은 머릿속은 똑같더라고요. 어버이연합이랑 똑같다. 똑똑한 어버이연합. 홍준표랑 똑같더라. 이런 거는.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뭘 기대하는지 몰라. 사드가 성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씨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홍준표가 당선을 바라보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홍준표는 당선을 바라보지. 근데 현실적으로 홍준표가 당선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당선될 수도 있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보수 단일화라는 걸로 지금 이거잖아요. 후보가 단일화 선언하지 않더라도 보수 단일화에 다양한
국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 자체가. 그죠? 그리고 나중에 후보는 그냥 사퇴해버리면 되는 상황이 된 거지. 뭔가 단일화라는 어떤 공론의 장에서 합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사퇴하면서 지지선언을 하든지 보수는 이렇게 단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저는 한으로. 제 생각에는 안철수는 사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또? 제 생각에는. 네.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는 일방적으로 사퇴해버렸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놓고 한 3박 4일 정도 안 나왔죠.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국 가버렸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앞으로 많은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종북 좌파가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한 몸 산화하겠다. 내가 사퇴하겠다. 합리적인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 이지랄 할 수도 있다고. 문제는 구 새누리당이 계속 집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결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절대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설사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초기부터 흔들 거다. 그렇죠. 충분히 벌써 이미 종편에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 수 있다. 걔는 네. 어차피 이런 거지. 정말 압도적 지지로 되기는 어렵다. 40 몇 프로 이렇게 됐을 때와 50% 60% 됐을 때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 종편 채널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미 규정해놨죠. 문재인의 천정이 있다. 40%라는 천정이 있다. 최대 해봤자 43%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거기에 비등한 정도로 반문연대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이것이 정치 세력화가 되면 정권 초기부터 흔들고 박근혜 탄핵시켰던 것처럼 태극기 부대가 우르르 나가고 초기부터 계속 집회하고 무슨 이렇게 문건 해버리면 같은 거 막 팡팡 터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정부로 몰아갈 수 있다. 종편 패널들이 보는 거는 이런 거네요. 절대로 이번 대선 포기하지 말고 문재인의 지지율을 1%라도 더 깎아라.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시간표가 많이 보여요. 이를테면 종편의 반대로 가자. 그리고 국정원이 누구를 때리냐. 국정원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선 후보들만 놓고 보면 후보들은 자기들을 치장을 하잖아요. 나는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그래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후보의 손발 그러니까 보수단체들이 누구를 주장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 이 사람들이 지금 알파팀이라든가 이런 가짜뉴스 무엇을 하는지 그 내용은 뭔가 요들을 보면 이 기득권 세력들의 본심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반대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가장 문제는 적폐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것을 1700만 촛불의 힘, 그 정권교체를 이뤄낸 힘은 촛불에 있다라는 걸 굳게 믿어야 돼요. 정권교체 이뤄낸 것도 민주당이나 뭐 이런 당 이름이 아니라 촛불의 이름인 거다. 조기 대선을 만든 것도 촛불이고 정권교체도 촛불이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촛불의 힘을 믿고 가는 진보 진영 여기 이걸 확고히 믿으면서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어봤잖아요. 예, 겪어봤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는 사실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진보 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지만 너무 땅과 하늘처럼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 정권마저도. 근데 또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겪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촛불을 터져가지고 박근혜가 탄핵되는 건 정말 좋지만 지금의 이 진보 진영 물론 최근에 심상정 후보가 좀 이제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뭐 정의당뿐 아니라 민중연합당이나 녹색당 뭐 노동당 전반적인 진보 진영을 보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은 터졌는데 그거는 좋지만 이 답보 상태의 진보 진영을 보면 또 마음이 짠하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진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날아간 거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진보로 이미 뛰쳐나가고 있다. 직접. 단지 예전 진보 정당에 의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냥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보의 희망은 있다. 왜? 국민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네요. 매우 밝게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완벽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혹은 김대중 개인적으로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역량만큼 개인적 역량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근데 그 빈 부분을 촛불이 채워주고 있는 거죠. 촛불이 채워주고 촛불이 끌고 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알면서 정권교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진보 진영의 진보 주자들에 대해서 마음 한편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복권과 이런 명예회복 이런 것들을 또 바라고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판을 같이 만들고 있고 저는 이걸 믿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 현대사에 정말 한국 현대 정치사에 정말 큰 산맥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뭐 제가 한참 대학생 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 대우자동차 부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막 공권력이 들어가서 노동자들 머리 터지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학생운동 대원 김대중 정권 퇴진고를 들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그 큰 산맥이라는 이 사람들도 70년대부터 대선에 계속하고 사람들 그렇게 몰고 다닌 이런 사람들도 평생의 염원이었던 그 통일과 관련해서 정상회담 한 번 하기 위해서 DJP 연합 이런 걸 통해서만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불완전한 정권 교체죠. 그리고 그 평생의 염원인 민족 통일과 관련해서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집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엔 퇴진고 뭐 이런 거 다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촛불 연합을 통해서 그죠? 촛불 연합을 통해서 촛불의 힘을 딛고 김대중이라는 현대사의 큰 산맥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촛불의 힘을 얻은 후보여야만 그리고 그런 후보가 되게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적폐 세력과 비교해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해야만 그나마 그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저는 정신 반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네. 인자와 정신 친구들. 안녕. 인자와 정치인 친구들의 인자예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볼 거예요. 바로 아무 말 대잔치! 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출발! 여기 잔치가 열린다는데 들어가도 되나? 준표야, 너도 초대받았어? 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거든. 니까짓 게 뭔데 초대야? 꺼져! 뭐라고? 역시 우리 준표는 아무 말 대잔치에 최적화된 인물이구나? 안비수. 야, 니네는 다 죽었습니다. 나는 우리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종인이 형아가 나이도 엄청 많고 니네 다 혼내준다고 그랬습니다. 문빈. 그렇습니까? 그 형은 잘 삐져가지고 뛰쳐나간 형입니다. 진짜 잘 삐집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홍피표. 야, 니넨 좀 닥쳐. 이 종북 좌빨 빨갱이 새끼들은 다 처단해야 돼. 유비민. 야, 너 그렇게 막말하면 안 돼. 준표야, 품위를 지켜야지 보수가. 홍피표. 까짓 게 뭔데 지랄이야. 넌 니네 집이나 잘 관리해. 니네 친구들이 너 사퇴하라고 절하고 제사 지낸다더라. 유비민. 닥쳐. 난 끝까지 갈 거거든. 신비장. 아우 시끄럽고요. 굿세어라 유승민, 굿세어라 유승민. 야 준표 너 이 새끼 자꾸 막말하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죽여버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홍피표. 아우 진짜 너는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요?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데. 신비장. 아우 시끄럽고요. 너 뭐라 그랬어요? 너 또 나한테 한번 걔 발려볼래요? 수준도 안 되는 게 여기 와가지고 왜 있어요? 홍피표.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종북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니까. 안비수. 아 맞습니다. 북한은 주적 맞습니다. 제 동문 트럼프를 제가 만나가지고 야 그럼 트럼프가 지 만나러 간다는데 엄청 영광이래. 그럼 트럼프도 주적이냐? 여러분 큰일 났어요. 미국 CIA 국장이 들어왔다는데
또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홍피표. 역시 503번도 내 편, 미국도 내 편. 자, 바른정당 얼른 들어오라고. 철수 너도 얼른 들어와. 얘들아 이제 그만. 너희들은 정말 아무 말 대잔치에 최적화된 아이들이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7개월 빨리 대통령 뽑으려고 우리가 추운 겨울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촛불을 들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친구들, 우리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되겠어요.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의 귓구멍을 뻥 뚫어보아요. 촛불 파워! 친구들, 오늘은 인자와 정치인 친구들 마지막 날이에요. 뉴 인자 언니가 너무 슬퍼요. 친구들도 너무 슬프죠? 우리 그래서 인자 언니랑 약속 하나만 해요. 5월 9일 투표하는 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손잡고 투표하는 거 잊지 마요. 알았죠? 5월 9일 다 같이 투표하고 뇌빨간 사춘기 마지막 편 다 같이 손잡고 보도록 해요. 안녕! 네, 2부에서는 누구보다 또 간절히 5월 9일 이후를 기다리고 계실 분인데요. 5월 9일 이후를 기다리고 계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닭장사라고. 닭집 사장님. 닭 전문가 최원호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닭장사 25년 차입니다. 닭에 미쳐서 이름마저 닭으로 바꿨습니다. 호를 목계라는 나무닭으로 바꾸고 앞으로 30년은 더 닭에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닭으로 미쳐서 세계 최고 가는 닭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미치고 있습니다. 네, 목계 최원호 선생님이신데요. 목계 최원호 선생님이 평양에 처음으로 치킨집을 내셨잖아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 치킨 배달점이에요, 배달? 처음에는 저는 네. 닭을 한 20여 년 차 할 때 닭 수입서부터 가공, 유통 업종을 다양하게 다 해봤어요. 닭고기 수입을 엄청 많이 하다가 북쪽에서 닭을 수입해 갖고 오면은 어차피 달러가 미국으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계속 수입선이 다양화돼 있는데 가까운 데서 닭을 수입해 오면 북쪽도 경제도 살고 같이 어우러지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북평양으로 닭고기 수입 시장 조사차 들어갔던 거였죠. 1차로 갔던 거는. 그래서 1차 한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북쪽에도 조류독감 AI가 터져가지고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이제 제가 유통 가공하면서 프랜차이즈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쉬운 게 치킨집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바꿔서 프랜차이즈 닭 체인점을 낸다는 생각을 바꾸고 시작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이름이 맛대로 촌닭. 네. 네, 맛대로 촌닭. 그러니까 입맛대로 골라 먹는다고 보여요. 해서 네. 맛대로 촌닭, 맛대로 치킨으로 갔었어요. 네, 입맛대로 네. 골라 먹는 치킨, 넌 통째로 먹니? 나는 골라 먹는다 이런 컨셉으로 가다가 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치킨이 외로워라. 우리말로 바꾸자.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촌닭이었어요. 워낙 촌도 산골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버스 구경을 못하고 산골에서 큰 놈이 온양온천이라는 도예지로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진짜 이 촌닭 행사라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 촌닭 같은 놈 갖고 그 당시 별명이 촌닭이라서 죽기보다 싫었던 별명이었어요. 지금도 시골 가면 친구들이 촌닭 왔냐 해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도. 공주가 고향입니다. 네. 아니 제가 금강산도 가고 평양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금강산이랑 평양을 갔다 왔어 이러는데 평양에 심지어 치킨집을 내신 분이 여기 계시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평양 같은 경우나 그 북은 닭 튀김 음식을 잘 먹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뭐 낙원 닭고기 전문 식당으로 이렇게 이름 바꾸시긴 했지만 개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많았죠. 처음에 가서 상담할 때는 뭐 이제 큰 사업거리나 가져올 줄 알았는데 와서 치킨집 한다니까 좀 웃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꿈이 이렇습니다. 저는 맥도날드나 KFC 능가하는 브랜드를 만들라는 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하니까 거기서부터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KFC가 그 북에 자리 잡기 전에 선제적으로 맛대로 촌닭을 한번 그러니까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는 우리라고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늘 그 우리가 최고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않고 남의 거 모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1등 못하죠. 2등 3등 하다 무너지는 건데 내 거를 가지고 그래서 맛도 우리의 맛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의 브랜드로 뭐 KFC나 맥도날드 무슨 뜻인지 알고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미국 놈들도 맛대로 촌딱 맛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해야 하고 중국 놈들한테 먹여야죠. 근데 이게 동업인 거죠? 북이랑 같이. 동업을 합자라고 봐야 하는데 합자. 거기서 건물을 대고 네. 이제 모든 시설서부터 그 기술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서 몇 대 몇이에요? 이익은? 이익은 제가 투자가 많았으니까 7대 3으로 계약서. 사장님이 7, 북이 3. 그때 그러면 평양에 치킨 배달점을 처음 냈을 때가 몇 년도시죠? 제가 2005년도에 처음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시장 조사해 갖고 2006년, 2007년에 이제 오픈하게 된 게, 그걸 오픈하는 과정에 한 3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네. 그때는 정상회담 또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14선언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를 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오픈을 마쳤던 거예요.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이제 2007년에 정권 바뀌면서 다시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잖아요. 사업적으로 이렇게 만나실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편안했던데 저는. 제가 평양에 처음에 첫발 내려면서 저는 돈이 이쪽에 다 있네. 돈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또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노다지도 되고 황무지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 너도 돈이 보였어? 네. 평양 가서 뭐 해야겠다. 꽃이랑 막 뭐 호수랑 이런 거. 뭐야? 맑은 하늘과 우리가 지금 이상한 사람 된 거지. 그러니까 장사꾼이 보는 눈하고 좀 틀리겠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돈에 관심 많은 건 아닌데 여기 뭘 하든지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평양을 갔다가 중국을 갔어요. 제가 중국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평양을 가지 않았으면 중국을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 사람들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기상과 낭만,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잡혀가나? 고무천양 7조 국가보안법. 약간 순수함? 순수하고 맑죠. 그런 게 대동강물 맑다고 해도 추방되고 막 감옥 가고 이러는데 사람이 맑고 순수하다라 그러면 괜찮을까요? 맑은 건 맑다고 해야지. 그러면 그건 잘못되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옳은 건 옳다고 해야죠. 뭐지? 여기 보니까 이거 제가 전에도 방송하다 한번 닭고기 전문 식당. 이게 보니까 이게 팜플렛이라고 그랬나? 제가 좀 읽을까요? 새롭게 만든 건강 닭 요리. 먼 적외선 구이기에 구워 지방질이 없습니다. 칠향 닭찜. 먼 적외선 구이.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바베큐인데 닭떡 볶음, 닭 양념 구이, 닭날개 구이, 닭고기 후라이드는 튀기. 그다음에 우리 원래 이거 뭐라 그러냐? 뭐 윙, 뭐 프라이드, 닭날개, 날개만 튀기. 북채. 아니 되게 정감 있네요. 날개만 튀기.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용어를 줬는데 북쪽에서 이제 치킨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줬고, 바베큐라는 건 구이로 바꿔줬고,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것은 튀기로 이렇게 바꿔지고. 쿠폰은 봉사카드. 봉사카드 열매 모시면 닭고기 튀기 한 마리 무료. 치킨 한 마리 무료로 드립니다. 이거. 쿠폰 10장. 치킨 한 아니 마리 이거 너무 공짜. 순진한 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너무 이거 영업용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장사꾼은 10개만 먹어주면 아주 충성 고객이 되죠. 근데 거기서도 상호 문제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저는 처음에 맛대로 촌딱, 맛대로 치킨으로 가야 한다. 아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굉장히 저는 하냐 안 하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그 대신 내부의 그 사인물 거기에 들어가는 뭐 아이드 칼라라든가 거기에 내부에 이제 사진 들어간 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거기서도 협상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요 메뉴판이나 이제 그 매장 안에 메뉴들 사진이랑 이렇게 메뉴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꽤 많은 해외 동포들이 고기에 이제 그 메뉴판들을 되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세요. 그럼 그걸 보면 저는 그렇게 그거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닭튀기 막 이렇게 써놓은 게 닭 날개 튀기 이런 식으로 사진 자체가 서울서 다 내가 찍어서 다 여기서 다 올라간 거예요. 아, 네네. 저거를 명물을 만드셨네. 배달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리고 배달하기 위해서 이 전단지가 간 거죠. 배달을 하려니까 전달 찍어서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간 거죠. 그럼 배달 요리는 북에 별로 없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저기 평양에 어떤 뭐 일종의 센세이션한 바람이 왔겠네요. 제가 제대로만 풀렸다 그러면 평양에 체인점, 점포가 한 50개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상당한 문화가 변화가 있었겠죠. 야. 사실은 프랜차이즈 자체가 자본주의의 끝이 아닙니까? 네네. 그 자체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 놓고 꽃도 피우기 전에 꺾어졌으니까 한심한 거죠. 제일 많이 팔릴 때 하루에 몇 마리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 개념이 오픈과 동시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올라가지도 못되고 물건도 한 번인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서 완전.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가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에요. 시민의 눈을 아십니까? 20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공정한 투표 결과를 지켜낸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전국 14,700여 개의 투표소, 240여 개의 개표소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곳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홍보전을 펼쳐 시민의 눈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후원 계좌는 기업은행 010-9629-2500 시민의 눈 김상원, 기업은행 010-9629-2500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의 눈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계도 여기서도 간 거고. 내 하다못해 카스하고 하이트 보고 생맥주 기계 좀 협찬해달라. 안 된다. 사서 보냈어요 제가 다. 네, 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스 하나 하이트 하나 두 대를 네네네. 보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매장 하나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는 거하고는 몇 배 차이가 나죠. 바보들이야. 진짜 있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그래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데 있는 길도 다 막아놓고 무슨 대박입니까? 네. 진짜 이게 잘 됐어야 되는데 전 사실 이제 몇 가지 안 먹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근데 치킨집 사장님 중에 이제 이렇게 좋으신 분도 있는데 뭐 아시지만 뭐 일배 같은 거에서 활동하시는 네네 치킨이라든가. 예, 저희는 뭐 공중파니까 그냥 사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뭐 근데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이 딱 그렇게 딱 남북 경협하면서 확 잘 돼가지고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희망을 갖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물론 남북 관계 계속 좋았으면은 이번에 뭐 여명거리 이런데 막 7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거리에도 하나 이렇게 분점을 내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됐을 것 같아요. 번창이 잘 됐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북에서 대동강변에서 대동강 맥주 축제를 좀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해외 동포들이나 CNN 이런 데에서 또 해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해외 인물들이 많이 보이던데 거기서 보니까 주된 메뉴가 이 닭튀기와 대동강 맥주 혹은 북어포 이거 세 가지 요리를 사람들이 놔두고 먹더라고요. 보니까 닭튀기 프라이드 치킨이 대중화됐어요. 사장님께서 여기 몸은 여기 계셨지만 아마도 사업은 계속 좀 번창하고 이렇게 새끼를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7대3으로 하시고 15년 계약하셨죠. 15년. 네. 그러면 20 몇 년 돼야지 될 때까지 일단 계약은 성사가 되어 있는 건데 잘 쌓이고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예, 저희 친하게 지내는 걸로. 하여튼 치맥이 대세로 가고 있다니까 굉장히 통일되면 좋고. 저희 닭 한 마리 서비스 가능할까요? 안 돼도 닭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일까지는 그렇고 이제 남북이 오가고 저희가 어쨌든 평양, 서울 관광 정도는 좀 너무 신난다. 조만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저는 바베큐를 저는 이거요. 좋아합니다. 저는 칠향 이거 닭찜 이거 도라지가 들어갔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먹고 싶어요. 제 평양에서. 꿈은 사실은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네네. 큰 돈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양 거쳐 이제 중국으로 진출합니다. 네. 중국에 큰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이겨야 될 게 중국이고 미국입니다. 저는 여기 평양이란 거는 내가 중국은 돈만 있고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는 데잖아요. 네네. 전 평양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역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평양 찍고 중국을 점령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야심찬 꿈을 저희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하셨겠다. 근데 보니까 그 직접 찍어오신 사진 중에 그 거기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다 북의 여성들, 북녘 여성들이었던 걸로 네, 거기 보여요. 교육받던 교육생들에서부터 그런 네. 사진들.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더 그 교육이 제대로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네. 일은 더 깔끔하게 하죠. 뭔가 뭐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이런 거 전혀 전혀 아니죠. 없나요? 네네. 더 착실하지 않습니까? 네. 네. 왜 가보신 분이 그러시면 의사소통 어려웠나요? 아니 계속 그냥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안 믿는 경향이 있어서 남의 입을 빌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실 사장님은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북의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제가 볼 때 저 대동강 맥주 공장도 가봤어요. 네. 아 저도 가보고 싶다. 저 그럼 닭집 다시 개업하면 저 직원으로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어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지. 실과 치킨을 너무 많이 먹는 닭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저 요리 잘하는데. 단호하신데 역시 원칙이 있으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들어서서 2008년 이명박 벌써 머리가 그해 8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멈춰지고 그리고 뭐 2010년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해서 오이사 조치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가 그때부터 막 얼어붙기 시작해서 이제 최대 방점은 이제 개성공 철수하고 이러면서 완전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2차 정상회담까지 보시면서 너무 앞날이 창창했을 것 같고 2차 정상회담 주요한 게 사실은 이제 경제 부분 약속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 상황과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북한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 원수끼리 합의한 거고 거기다 도장 찍고 사인했습니다. 그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고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전자가 이뤄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전 사람이 다 합의해 놓은 걸 갖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들어서 없었던 일로 하는 이게 가장 큰 패단이고 적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도 전 사장이 만들어 놨으면 그 토대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전임자가 잘한 건 이어받고 못한 건 고쳐야 되는데 아예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악화돼 갖고 결국 선의에 피해 본 사람들. 저희는 진짜 저희도 없이 저희가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정부 허락을 받고 투자를 했고 모든 걸 정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협의한 걸 갖다가 백지화시켜서 이 상태까지 와갖고 지금 쪽박쳐서 거지가 됐어도 누구 하나 이런 짤 하나 보상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 정말 복창이 터지는 일이에요.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에 이런 거는 뭐 똑같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정부와 정부에서 합의한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는 이게 국제법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무식한 나는 법 공부도 안 했지만 난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사장님이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당장사가 뭘 안 해간대요. 실제로는 이게 대통령 바뀔 때마다 그 정책도 바뀌고 그리고 막 정세 영향을 이른바 좀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게 내가 얼마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빨갱이 종북 좌파 얘기하는데 진정한 종북 좌파는 북한 때문에 가장 덕을 보는 사람들이다. 네네. 지금 북한 정권 없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떤 정권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북한 팔아서 먹고 사는 놈들이 제일 종북이죠. 주적 타령하는 이런 개같은 놈들이네. 북한 덕에 먹고 사는 사람 조중동. 그렇죠. 70년 동안 빨갱이 팔아 먹고 지키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는 북한하고 사회다가 망했어요. 피해자예요. 어떻게 저희가 빨갱이고 종북입니까? 네, 최원호. 최이랑 그러니까 좀 낙심 최원호. 틀에서 봐야 돼요. 내가 어제도 손님하고 이런 데서 빨갱이 봤습니까? 실체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해. 전부 다. 그러면서 무조건 몰아치는 거. 있나 없나 존재를 자체 하나님 봤습니까? 없어도 믿잖아요. 냉전 이데올로기나 그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에서 그게 다 나왔다고 난 봐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기에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남북 경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겠어. 그것을 만든 게 조중동 언론이에요. 네. 저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받잖아요. 열심히 사업해서 이뤄야 될 사람들이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전 꿈이 커요.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브랜드 하나 만들어 놓고 죽으면 맛이야. 나 돈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게 국가에서라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만약에 또 남북 그 관계가 좋아지시면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실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남아 입지 출향계 지약 불성 사불기. 남자가 뜻을 세우면은 고향을 떠나 나가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하면은 죽어서라도 고향을 찾지 않겠다. 안중근 의사도 이런 각오로 일을 하셨습니다. 닭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런 철학을 담았는데 어떻게 닭이 맛이 없겠나. 그것이 이제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남북 경협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과 가치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큰 틀에서 보자. 저는 장사 끝나고 2시에 들어가서 1시간 책을 보는데 지금 보는 책은 이제 조정래 선생님이 아리랑을 읽는데 아리랑 그 시대와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네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당시 그 우리 조선 합방 시켜가면서 그 시스템하고 지금이 똑같아. 네네.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예. 이게 뭐 주적이 누군가 거기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네네. 큰 틀에서 보라는 거지. 좁은 틀에서만 보지 말고. 네. 그러면 해결책이 다 나와요. 아 그렇게 치면은 이 북에서 이렇게 평양에서 닭을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족적인 어떤 것을 지켜나가는 알겠잖아요. 그 달러를 미국 놈한테 갈 달러를 그러네요. 같은 민족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잖아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도 밥상 3번만 먹어봐라 틀린다. 자꾸 밥상에 식구가 되는 거는 한 밥솥을 먹으면 식구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좀 풀어보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역시. 지금 남북경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거기서도 계속 활동을 이렇게 저희는 장사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뭐 저번에 이거 닭도 좀 밤 12시에 닭도 좀 튀겨다 주고 같이 몸은 그래도 따르지 못해도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같이. 최근에는 막 100일간 노숙 농성도 진행을 하고 촛불의 한 켠에서 되게 소중한 걸음을 하셨어요. 100일 동안 농성하시면서 비닐 고생하셨죠. 그분들 감사하죠. 근데 저도 그분들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그 전 재산과 막 자기의 그런 걸 다 잃었잖아요. 사람이 뭐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래 본 경험이 없지만 정말 뭐 돈을 잃어버린다는 되게 허탈감과 고통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사장님과 비슷하게 확신을 계속 갖고 계시고 파이팅 또 넘치시고 또 이런 부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털어 먹어 보니까 제가 딱 털어 먹고 집이고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 둘째 딸 3년 동안 고등학교 수업료 하나도 못 내고 학교 다니고 졸업장도 못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주더니 다시 가져가면서 수업료 내고 찾아가라.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남바가 한 연나무가 늦게 갔어요. 세금 자동차 세금은 아침에 나가면 남바가 없어요. 막 그 상황에 더 갔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본전 찾았다고. 원래 태어났을 때 빈손이었는데 지금 털털이 됐으니까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마음이 부자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이렇게 월세 살아도 한 4, 5년째 고아원 애들 맨날 들여다 무료로 닭 주고 있습니다. 몇십 명씩. 긍정의 힘. 그럼. 긍정의 힘으로. 갑자기 정치 프로그램이. 어떤 그런 마음에서 부자가 되면은 그리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닭이라는 게 보면 먹거리가
가장 마음 여는 거잖아요. 네네. 먹는 인심에서 모든 게 풀린다고 봅니다. 네. 아, 이런 소중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막다니. 일반인들은 사실 이 소소한 상황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또라이가 그딴 소리를 하고 있죠. 남북 경협을 하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없는 공산당 찾잖아요. 노동당이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조선 노동당 해체라고 하든가 이래야지. 이 사람들은 지금 무장 평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정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세적 억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소극적 방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내용도 소극적 방어라고 보는가 봐요. 그래서 상호주의, 이른바 대결과 대화를 병행하는 거 이런 걸 완전히 반대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가 지지율이 물론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한 지역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2위를 기록한 데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조작 아닐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일종의 이런 귀신. 전 종교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 광신교들, 광신교도. 그 종교 집단이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2단이든 3단이든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곽박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연구소에서 신간을 냈습니다. 가짜 진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 헌법 안의 진보, 국민들의 열망과 무관한 잘못된 궤변이 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논리, 궤변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궤변으로부터 진보를 해방하자. 가짜 진보, 알라딘,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선이 거의 뭐 코앞으로 다가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 관련해서 이제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제일 많이 가시겠어요. 그렇죠. 네네. 어차피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건 불과 100여 년 안팎이 안 되잖아요. 네네. 큰 틀에서 보면은 참 쉬운 걸 갖다가 괜히 지들 그 이석회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데 좀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큰 틀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어딥니까?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서 보면서 넓게 생각을 해야지. 진짜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 당신 섬나라에 산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70년, 80년대 섬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 휴전선 빼놓고 어떻게 나갈 겁니까? 현실은 섬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빨리 섬에서 벗어나자.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통일. 그렇죠? 답이 거기 있어요. 네. 섬 되지 말라 이거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 정해진 후보는 계신가요? 있죠. 다 얘기했어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처남들하고 우리 애기들하고도 모여서 야 아무개 해야 나 산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 근데 또 다 얘기해 놓으니까 오케이 다 몰아버렸습니다. 뇌빨간 사춘기. 지금 여러 대선 주자들의 통일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문재인 후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1번. 강한 외교와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좀 새로운 모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평화체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죠. 이를테면 앞에 있는 북핵 폐기 이러면 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 그렇지 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 이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북 경제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밝혔던 부분인데 이 구상을 실행하겠다. 다시 말해가지고 남북 간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고 이제 더 넓혀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사실상의 군사적 이 긴장을 해소하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의 내용들을 가지고 최근에 워낙에나 여러 많은 후보들 아까 제가 홍준표 후보 말씀드렸죠. 거의 이것은 뭐 한판 하자. 예. 이 공세적 억제 전략 이렇게 하면서 돼지 흥분제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겠다 이야기하고 사드도
그냥 하나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드 포대를 2개, 3개 더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아니, 있는데. 홍준표 씨 보면은 네. 무슨 미국 대선에 나온 사람 같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좀 이거 트럼프의 동아태 보좌관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죠. 근데 트럼프도 북한 지도자하고 만나면 영광이겠다고 얘기해버렸으니까 왓슨 스쿨 동문인 안철수 씨랑 홍준표는 어떡하란 말이야. 주적이라고 계속 목이 메이도록 주적은 누굽니까 이랬는데 북입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갑자기 영광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정책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차이가 뭐냐면 언뜻 보면은 둘 다 아니 뭐 대결도 하자는 거고 대화도 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보면 좀 대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은 대화 이런 부분들에 좀 약간 비중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왠지 대화를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속내를 보면은 좀 대결론자 중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요. 평화 관리에서 평화 구축 그래서 평화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전 단계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제 도로 이명박근혜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 누가 했는데요? 그죠. 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총론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섣부르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간 계속되어 온 제재 국면인데 그러니까 이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여기는 다른 공약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뭐 예를 들면 2+2 장관급 회담을 한다든가 서울 평양 연락사무소 우리 혼자 하나? 근데요 서울 평양 연락사무소는 좀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거는 실제로 완전히 별개의 국가와 국가로 본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일을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도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한국과 중국 같은 그런 일반적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치부해버리겠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씨가 제가 첫 번째 평양 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얘기도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본 거예요. 대만과 중국 관계를 본받아야죠. 양안 관계 돼 갖고 옛날에 대만 사람들이 중국을 가려면 서울이나 제주도를 거쳐서 비자를 받고 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양 가려 그러면 중국 가서 받듯이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끔 저기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모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연락사무소에 무슨 대사야, 대사관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대만 관계의 모델을 보고서 거기에서 장점을 따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가야 올바른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일단 여기 1번, 2번, 3번까지 후보를 살펴봤는데 트럼프는 이제 또라이인 척하는 굉장히 미국적이고 트럼프 장사꾼이니까 그런 계산까지 하는데 실리적인 그러니까 얼치기 양아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홍준표 캠프는요 이미 안철수 제꼈다 실버 크로스를 넘었고 5월 5일이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넘어간다. 우리가 문재인 제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개소리를 갖다가 듣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고 싶다. 치킨 먹으면서 오늘 내가 볼 때 방송 장비 갖고 여기 갔어야 되네. 맥주 마시면서 오늘 왜 시원하게 진짜 맥주 땡기네. 맛대로 촌탁에 가서 안 찍은 거야? 언제든지 오십시오.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 해법은요? 남북관계 풀기 위한 방법은 뭐니 해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레드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죠? 북한 지도자를 만나면 언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대타협, 기본적인 이 방향의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권의 모든 것을 맡겨두고 청와대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국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남북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이고 지난 DJ 노무현 정부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민간 교류에 의해 가지고 민간의 영역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남북은
해외까지 합쳐가지고 전면적 대회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차원의 교류 정말 필요하다. 근데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비방 중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욕하고 헛듣고 떠드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이런 부분들부터 근절이 돼야겠죠. 실질적인 대안은 제 생각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떤 손님이 와서 나한테 그래 돼.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북한 해구산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손님도 있어요. 다 놀래버렸어. 손님들이 와갖고 같이 와다. 그렇죠. 경동시장에도 써있잖아요. 북한산 호두 통일되면 국산. 북한산 핵 통일되면 국산.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장난 좀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터놓고 생각을 해라 이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큰 틀에서 좀 보면은 답은 다 있어요. 그 표장사 하느냐고 저기 계산기 놓고 유표 저표 저거 이거 다 얻어야 되니까 일일이 묻지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양갈래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도저도 죽도 밥도 아닌 개밥 되는 거요. 네. 이 선생님을 고정 게스트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닭장살 닭 팔아야 돼. 주권방송인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아 진짜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네요. 또 통일도 통일이지만 얼른 빨리 이렇게 정말 이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대화라도 풀어주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금기시가 되고 있잖아요. 나 일단은 내 안에서 울타리서부터 이렇게 포용력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문화부터 바꿔주시면 장사꾼들은 절대 손해볼 짓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투자 돈 안 들고서도 얼마든지 포용하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한데 꼭 한 틀에서 막아놓고 한 구멍에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앞뒤 논리가 너무 안 맞는 거지. 체제가 엉망이고 독재 체제고 이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겠어? 그 사람들 논리는 사실이라면 그건데. 사실이라면 그래놓고 막기는 또 겁나 막아. 뇌빨간 사춘기. 또 좋은 날 오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요. 희망을 갖고 어느 날 정말. 아니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디로 더 이상 어떻게 후퇴해서 어떻게 가나요? 전쟁 나서 다 같이 잿더미가 되지 않는 거라면? 큰일 나죠. 서로 같이 이생이사. 제가 그 글을 어디다 썼냐면은 저 평양서 개성 내려와서 판문각에서 사진을 찍고 얼마 전에 다시 서울에서 판문점에 가서 사진을 찍어놓고 양쪽에다 블로그에다 올렸어. 이생이사 정책을 해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정책을 해야지. 너 이사, 너 죽고 나 죽는 정책을 하지 말자. 같이 더불어 사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정책을 하면은 같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답은 간단한 데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이상 최원호 선생님의 덕담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도 아니고 닭장사에 그냥 편하게 했어요. 2인칭 호칭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닭장사에. 닭장사님 그러면 좀 최원호 선생님. 닭을 총괄 지휘하는 닭장수. 닭장수. 정말 명장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만난 것을 저는 언젠가 영광으로 알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닭이 조금 오늘 많이 떠드는 것 같은데요.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파이팅! 어쨌든 사업이 평양 찍고 중국으로 찍어서 유럽까지 번창해 나가시기를 촛닭이 도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나가시기를 저희 뇌빨간 사춘기도 팍팍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뇌빨간 사춘기가 제안하는 통일 정책 하나, 3차 정상회담 둘, 다양한 민간 교류 포용 셋, 5.24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촛불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악의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은 쳐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촛불이 이긴다. 미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려 촛불 든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악의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